한국 상황을 보면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권력은 여전히 교체되지 않았구나. 곳곳의 문화 권력들은 이른바 촛불 세력들을 지지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그야말로 위태롭기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경찰의 난이 터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신설하는 데 반대하는 경찰의 조직적인 반발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23일에는 경찰서장이죠. 총경 190명이 반대 모임을 가졌고요. 이어서 경감급 현장팀장들이 30일 반대 모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이없는 일인 것이요. 경찰의 기본 책무는 법치의 현장 집행입니다.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불법과 범죄를 예방, 진압, 수사하는 일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국민은 경찰에게 합법적인 무장, 즉 무력 행사를 허용하고 있죠. 그런 만큼 확고한 법치를 수호하는 의지, 복무 규정을 준수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경찰이 법을 안 지키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13만 명이 넘는 경찰 인력이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이거 다 정치적인 불만입니다만은 국가 통제를 벗어나고 제멋대로 움직이면 더 이상 경찰은 국민의 경찰이 아닌 게 되겠죠. 특히 현장 지휘 책임자인 경찰서장, 총경급인데요. 경찰서장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그래서 경찰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찰서장은 시도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 이 선명한 지휘 계통 조항을 30조에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거죠. 불법행위입니다. 경찰이 불법행위를 하면 어떻게 법을 집행하겠어요? 이유가 뭐든 간에 법을 부정한다는 것은 국기문란입니다. 전국 경찰서장의 상당수가 상급 지휘라인의 만류, 또 명백한 불허 지시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 경찰은 아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리적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한다고 해도 그런 식의 집단행동, 이 방법론에서 이런 식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적어도 경찰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회의 중지 직무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전국 경찰서장 9%가 한꺼번에 위수지역을 이탈한 건 중대사태라고 정의했습니다. 법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반대인데요. 명분이 없는 얘기예요. 이거 반대하는 것 자체가 명분이 없는 얘기입니다. 정부조직법 34조 1항 행안부 장관 사무에는 치안이 없기 때문에 경찰국 신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이거 황당한 얘기죠. 같은 법 34조 5항에는 치안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즉 경찰국 신설이라는 건 법적으로 정당한 겁니다. 장관의 통제도 경찰 사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치안, 방범 등에 국한되죠. 수사에 대한 개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23일 모임을 주도한 유삼영 총경이라는 분,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 경찰청장님으로 온갖 충성을 했던 김창룡 전 경찰청장과 경찰대 사기 동기죠. 이른바 경찰대 네트워크입니다. 유삼영 총경은 정의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처럼 마치 국민을 위해서 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치 경찰이죠. 울산의 경찰서장으로 있으면서 그 울산 부정선거, 당시 문재인의 청와대가 개입한 울산 부정선거에 입도 뻥끗하지 않았죠. 불의와 맞섰다니요. 불의와 맞선 적이 없는데 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화들짝 놀랍니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죠. 지금 사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25일 도어 스태핑에서 경찰의 집단 행동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이 사태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무장할 수 있는 조직, 즉 경찰이 상부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정보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회는 당시 전두환 장군이 주도했던 군부의 육사 출신 엘리트 사조직이죠. 이상민 장관이 시사하는 경찰의 하나회는 경찰대 출신 엘리트 사조직입니다.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 조직의 집단적인 불법 행위라는 겁니다. 자, 근본적으로요, 이 경찰국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경찰 권한이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검찰을 개혁한다고 하면서 검찰의 대체제로 청와대 통제를 받는 경찰을 선택한 거죠.
그 모든 권력과 모든 수단을 총기를 가진 경찰에 사실상 몰빵을 한 겁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줬죠. 대공 수사권까지 갑니다. 수사 종결권까지 안겨주게 됐죠. 9월부터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을 행사하고요. 2024년부터는 대공 수사권도 넘겨봤습니다. 그야말로 공용 권력이 됩니다. 요컨대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요, 수사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에 들어가도 기소하느냐 마냐가 경찰 마음대로입니다. 게다가 수사하다가 덮자고 하면 경찰이 수사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공용 경찰은 누군가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되잖아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법과 질서를 부정하고 여기에 대한 조직적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은 경찰의 권력을 유지하겠다라는 이기적인 목적 외에는 다른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찰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 별다른 게 없는 상태예요. 이 경찰국 말고는 말이죠. 그동안 정권이 경찰을 장악하는 창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을 했고요. 없애버렸죠. 문재인의 검찰개혁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을 텐데요. 민정수석실이 밀실 권력의 상징으로 비난받아왔기 때문이겠죠. 법적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그나마 남아있는 기구는 경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경찰개혁의 결과물로 1991년 만들어진 경찰법에 근거한 경찰행정 최고심의 의결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위원회를 활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찰위원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이에요. 임기가 3년인데 겨우 11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두 번째는 역대 정권들이 민정을 통해 경찰 장악을 하는 바람에 경찰위원회가 31년 동안 방치된 겁니다. 위원회를 명실상부한 기관으로 만들려면 법을 바꿔야 되고요. 사람을 바꾸려면 2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법을 바꾸려면 민주당 동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찾은 대안이 행안국의 경찰국을 신설하는 겁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총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정부 부처에서 경찰청을 독립시킨 1991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양새인데요. 정식으로 하자면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통제권을 되돌려주도록 법을 바꿔야 되는데 국회 절대 다수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찾은 궁여지책이 행안부 내 조직을 신설하는 대통령령 개정입니다. 그랬더니 힘이 세진 경찰들, 이 공영 경찰이 왜 내 힘을 뺏어가느냐라면서 무리수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정의를 위해서다, 법치를 위해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사실상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정부가 바뀌었는데 그 새로운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경찰이, 무력을 가진 경찰이 말입니다. 그러니 12.12 얘기가 나오고 내란이니 경찰은 아니니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26일 윤석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을 통과시키면은요, 8월 2일 시행됩니다. 경찰의 난은 마침내 진압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들이 만일 더 심각해져서 이른바 촛불 시위와 화학반을 일으키게 된다면요, 반윤석열 촛불 시위와 화학반을 일으키게 된다면 이거 정말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법치를 집행하지 않고 촛불 세력 편에 들겠죠. 사실상 내전 상태로 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력을 쓰는 내전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내전이냐, 그 차이, 질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겠죠. 자, 그래서 이번 경찰 사태 본질을 통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사실상 내전입니다. 아직은 총과 칼을 쓰지 않는 내전일 뿐이죠. 만일 촛불 한동이 한 번 더 벌어지면은 무력, 완력도 들어갈 겁니다. 북한이 무너지기 전에 서울에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사상적, 이념적 내전, 사실은 영적인 내전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입니다.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고위직 중에 법치를 집행하고 실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얄팍한 자기의 권세, 권력, 이 땅의 세속적 이익을 위해서 공적인 이익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직자로 기용돼야 됩니다. 경찰과 군인은 더더군다나 무력을 쓰는 조직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로 내가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아니라 남의 유익, 얄팍한 세속적 권력이 아니라 세속적 권세, 이 땅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진정으로 대한민국 헌법상 국민인 7,500만 한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정부 관료들이 고위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한반도 위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모든 어둠과 흑암의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뜨려 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한반도 위에 응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죄인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지존자의 그늘 전능자의 날개 아래 가오니 주님의 보장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마지막 때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며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적 질서가 유지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 무너지게 하옵소서.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이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시며 그와 연결되어 있는 남한의 주사파 권력과 주사파 권력의 단물을 뽑아먹으며 살고 있는 탐욕과 저격에 차이는 권세들 문화 곳곳에 기생하고 있는 이 어둠과 흑암의 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번 경찰 사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치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착한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이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며 주님이 대적하는 세력들이 산산히 무너뜨리실 것을 믿습니다. 한반도 위에 선교의 길을 맡고 있는 김일성 망령 들린 자들과 그의 결탁하고 있는 악어새 같은 세력들 악어와 함께 모두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를 통해 북한의 2,500만 백성들 육신이 해방되고 영혼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